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이 중간선거 이후에 백악관과 행정부 요직 교체 파문과 마이클 코언 등 러시아 스캔들 수사 등으로 집권 이후에 이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나 다를까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클 코언의 유죄 인정과 관련해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또 백악관 비서실장직 인선에 난항이 계속되자 맞사위인 제러드 쿠시너 기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마이클 코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파상 공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죠. 네. 예, 마이클 코언의 그 법정에서의 증언을 기화로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막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분위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팍스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가져서 마이클 코언이 이번에 그 유죄를 인정하고 1심에서 3년 징역형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 본인의 그 입장, 뭐 생각을 밝혔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자기는 마이클 코언에게 법을 어기라고 지시한 적이 결코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클라이언트고 마이클 코언이 변호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호사가 필요할 때는 본인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결국 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때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필요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미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거지, 비합법적인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변호사를 고용하는 클라이언트가 어딨냐,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네. 나는 클라이언트로서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법적으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일 처리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이클 코언에게 법적인 일을 처리를 맡긴 것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많은 돈을 벌지 않느냐, 그 이유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법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인정받기 때문에 많은 보수를 받는 건데, 그 변호사들이 만약에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다면 변호사들이 처벌받아야 될 일이지, 그왜 클라이언트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에 따라서 그 변호사가 실수하면 당연히 변호사가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변호사에게 어떤 사건을 위임한 클라이언트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거는 그 말이 안 된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뭐라 그럴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건 코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이클 코언은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2명의 여성들에게 그 관계를 이제 세상에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소위 얘기하는 그 입막음 돈을 이제 준 혐의를 받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법원으로부터 이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코언에게 일 처리를 맡긴 거지 불법으로 하라고 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마이클 코언의 증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완전히 다르다는 다르죠. 거예요. 예. 이쯤 되면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을 저희가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뭔지 알겠는데 과연 그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이클 코언이 그 이번에 그 3년형을 선고받기 전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유약함과 맹목적인 충성이 어둠의 길을 택하도록 이끌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더러운 행동을 덮어주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이제 언론들과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허시머니가 잘못된 일인 것을 알고 있었다. 허시머니가 이제 입막음 돈이죠. 입막음 돈이 입막음 돈을 이렇게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인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얘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일은 변호사가 하는 거고 클라이언트는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맡기는 거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이클 코언이 반박한 얘기입니다. 허시머니, 이 입막음 돈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허시머니가 지급된 후에 걱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 이게 이제 마이클 코언의 주장이고요. CNN과 MSNBC 같은 방송들은 Trump in the room during hush money discussions. 그래서 이 입막음 돈을 주기 위한 논의를 하는 그 룸에 트럼프 대통령도
같이 있었다. 이 자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마이클 코언 변호사 그 인콰이어 잡지사 사장 등이 함께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네. 잡지사 사장이 내셔널 인콰이어. 내셔널 인콰이어 그 잡지사 사장이 뭐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을 해서 절대로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지 않겠다는 식의 약속을 대선 때 그런 약속을 네. 했다고 실제로 그거로 뭐 이 내셔널 인콰이어의 이 헤드라인 제목들을 보면 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뭐 이렇게 한 것들을 이제 어제 CNN이 계속 보여줬는데 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그런 행동을 했다. 입막음 돈으로 무마하자는 논의를 했다. 근데 이제 MSNBC 보도를 보면 이게 논의가 2015년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 대통령 선거가 2016년 11월이었는데 네. 2015년에 이런 논의를 했다는 거니까 당초에 알기로는 2016년에 이런 것이 있어서 무마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찌됐건 시기상으로는 뭐 2015년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본인은 몰랐다. 본인은 클라이언트일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는 좀 다른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이클 코언은 자신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관련 없는 많은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막 입을 열어서 떠들어대고 있고 지금 민사 문제, 아시다시피 민사 형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형사가 이제 불법행위 가지고 이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고 민사는 죄가 아니죠. 민사는 그 어느 쪽이 손해를 받느냐 그런 거지. 네. 이건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닌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민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마이클 코언이 이상하게 지금 계속 발언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캠페인 혐의 관련해서 유죄를 인정한 건 마이클 코언 본인의 잘못인데 네. 이걸 지금 자기에게 덮어씌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형량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유죄 인정한 건 아니냐. 특검과 타협을 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타협한 것이고 결국은 자신의 공경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곤란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혐의를 인정하신 것이고 뮬러 특검이 원하는 게 뭐냐. 대통령인 자신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 흠집내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게 뮬러 특검이니까 뮬러 특검이 원하는 대로 자기를 지금 물어뜯고 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클 코언이 하는 말을 도대체 믿을 수가 있는 거냐? 왜 마이클 코언이 하는 말을 진리인 것처럼 정말 명백한 팩트인 것처럼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CNN 같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 이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가장 뼈아픈 말일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그 마이클 코언 등과 관련된 논란이 처음 터져 나왔을 때 초기에 이렇게 뭐 기자들 앞에서나 했던 말과 지금 한 말을 보면 좀 달라진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CNN 같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마이클 코언의 주장도 그 당시 어떤 돌아간 정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나름대로 상당히 우리가 비중을 둬서 뭐 마이클 코언이 말도 안 되는 말을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말을 또 들어보면 또 당사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부분의 어떤 포인트도 우리가 그럴듯하다고 인정해줄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뭐 CNN이 지적한 대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좀 바뀌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이 상황을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아까도 말입니다. 지금 저희 이제 CNN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잠시 그 제목에 말이죠. 네.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을 라이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지금 제목을 뽑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라이어란 말은 단어는 쓰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짓말쟁이라는 단어는 쓰질 않았는데 그냥 내가 돈 준 거, 입막음용 돈 지급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거짓말쟁이다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참 이 CNN도 보면 말이죠. 좀 자극적으로 자꾸 이렇게 제목을 뽑고 그러는 것들이 좀 이게 눈에 띄어요. 그런 거는 분명히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지금 백악관 비서실장에 마사위인 제레드 쿠시너를 지금 기용하련다. 뭐 이제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제라드 쿠시너 현 백악관 선임 고문을 기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제 CBS가 보도했고요. 다른 언론들도 어제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수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제라드 쿠시너가 만났고 그때 그 만남이
사실상의 백악관 비서실장 인터뷰였다, 면접이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존 켈리 비서실장이 올해 말까지. 네. 그러니까 네. 올해 말이라고 해봐 이제 2주 정도밖에 안 그렇죠.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아시는 것처럼 닉 에이어스 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하마평의 오르내리 인사들이 대부분 다 뭐 거부하거나 하여튼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인선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쿠슈너와 이방카가 사실상의 비서실장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쿠슈너와 이방카의 그 실세들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방카 부부와 이제 친하게 지내야 백악관 비서실장으로서 좀 일을 해나갈 수 있는데 또 너무 이방카 부부와 친하게 지내면 멜라니아 여사와 관계가 미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저기 눈치 봐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네. 뭐 그러니까 이방카 부부와 멜라니아 여사가 사이가 아주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찌 어느 됐건 정도의 견제심은 있겠죠. 예,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래서 이방카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방카 부부와께만 너무 잘하면 멜라니아 여사 입장에서 좀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기분 나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비서실장으로서 양자 사이에서 이 밸런스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불장군 스타일이죠. 뭐 아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오너 출신입니다. 전형적인 비즈니스 오너식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상대하기 어렵고 그리고 러시아 특검 수사에 이제 맞서야 된다는 부담감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손사래를 치고 있는 겁니다. 못하겠다, 힘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제라드 쿠슈너밖에 없다. 그것이 대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것들이 제라드 쿠슈너가 되면 해결될 수 있다. 물론 뭐 멜라니아 여사는 기분 나쁠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라드 쿠슈너 본인이 비서실장이 되면 제라드 쿠슈너 비서실장이 멜라니아 여사한테 잘하면 되겠죠. 뭐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 그 제라드 쿠슈너가 현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이기 때문에 제라드 쿠슈너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이 백악관을 좀 뭐라 그럴까 다시 좀 백악관의 분위기를 잡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다져야 될 그런 상황이 돼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가 가능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일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고 가족이잖아요. 사위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믿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좀 타당한 후보란 얘기고 또 하나는 민주당과의 관계가 상당히 원만합니다. 이 사실 이방카도 그렇지만 제라드 쿠슈너도 그렇고 그렇게 극단적인 공화당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과 대화가 되는 인물들이고 민주당도 사실 이방카나 제라드 쿠슈너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비서실장이 되면 민주당과 대화가 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 그래서 이 사람은 민주당과 계속 싸움을 할 스타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민주당과 타협점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현재 사법제도 개혁 같은 트럼프 대통령 그 국정 운영하에서 여러 가지 개혁을 또 지금 실세로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책임지고 해나갈 수 있는 인물.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제라드 쿠슈너 이상의 적임자를 찾기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는데 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예. 주지사를 만났다. 네. 그 사람도 지금 유력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서 네. 좀 이건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크리스 크리스티도 마찬가지지만 네.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가장 중요한 이 새로운 비서실장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비서실장 인준도 인준이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문제는 마이클 코언 변호사의 증언이란 말이에요. 네. 그 증언을 아주 클리어하게 트럼프가 그 해결을 하지 않으면 해명을 하지 않으면 이게 탄핵론까지 제기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본인도 그걸 두려워하고 네. 있고. 네. 근데 그게 참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론이 있고 뭐 오늘 보도 나온 것을 보면 본인도 두려워한다는 말을 사적인 자리에서 했다고 하는 네. 보도도 나오지만 그건 뭐 사실 사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를 보도한 거라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탄핵론이란 게 결국 언론들과 정치권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예, 아시다시피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일단 국민 여론이 돌아서야 되는데 이 미국이란 나라는 제가 이 시간에 그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엘리트주의 국가입니다. 엘리트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엘리트들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국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탄핵도 국민 여론이 아니라 엘리트들의 여론대로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과연 국민들이 도저히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겠다.
좀 갈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여론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느끼기가 어려운 네. 것 같아요. 네. 그 한국도 뭐 그 절차적으로는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져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지만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촛불 시위하면서 그 추운 날 밖에 나와서 계속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고 항의했고요. 그게 결국 전체 국민의 의사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다수 국민의 의사라는 걸 확인하면서 결국 정치인들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미국은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움직이지 않는데 대통령과 언론들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CNN이나 MSNBC 보면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24시간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도만 하고 있어요. 정말 다른 보도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보도만 하고 있고 탄핵 보도만 하고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입마금 돈을 주는데 그 룸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그거 가지고 몇 시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 이걸 보면 정말 미국의 엘리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데 이게 그러나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국민적인 그런 그 여론 없이 엘리트들만의 단합을 통해서 과연 탄핵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거는 좀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법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입마금 돈을 주는 데 있어서 본인이 정말 알고 있었다 또는 지시했다 뭐 그런 게 나타난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개인 돈을 줬는지 아니면 캠페인상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모금한 돈을 가지고 줬는지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위해서 모금한 돈을 만약에 이런 그 입마금용으로 줬다고 한다면 그건 선거자금 유용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그거는 되고 큽니다. 그건 큰 네. 상황이 될 수 네. 있는데 그 MSNBC 어제 보도를 보면 2015년에 뭐 이걸 디스커션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초기 단계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그 얘기들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한 그런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벌써 2년이 지나고 있거든요. 2020년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계속 흠집내고 정치적인 상처를 주면서 2020년 대선에 대선을 노리는 네, 게 아니다. 이제 안 그런 되게 이제 좀 하는 거죠. 대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어찌됐건 참 미국의 지금 이런 모습은 글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과연 그 이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과 언론 엘리트들의 생각대로 과연 이 상황이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근데 뭐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는 뭐 비난받을 소지가 많이 있죠. 그렇죠.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야 되겠지만 네. 과연 과연 이게 법적으로 이 탄핵을 가야 되는 부분인지는 앞으로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